검단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7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항 정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미리 얘기를 하지만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좀 문자가 많아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선생님이 최대한 천천히 차분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자,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도입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전개식을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자, 우리 a 더하기 b의 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죠.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해서 생기는 항은 누가 있습니까? 우선 a 제곱이라고 하는 항이 생기고, 두 번째, 자, 문자만 가져옵니다. ab라는 항, 마지막 b 제곱이라고 하는 항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 항들의 개수를 관찰하면요, 현재 a 제곱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개수가 얼마지? 1. ab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앞에 2가 있고요. b 제곱의 개수도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싶냐면 도대체 이 개수는 어떤 원리로 생기는 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a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한다는 거는 a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다항식을 2번 곱해서 전개하는 것과 같죠. 자,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괄호랑 뒤에 있는 분홍색 괄호에서 어떤 문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항이 만들어지는 게 달라지죠.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연두 색깔 항에서 A, 분홍 색깔 항에서도 A가 선택이 된다면 자,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어떤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A 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지고요. 자, 앞에 있는 괄호에서 A, 뒤에 있는 괄호에서 B가 선택이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어떤 항이 만들어지는 거지? A, B라는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합니다. A 제곱이라고 하는 항의 개수가 1이라는 건 자, 결국 자, 이제 기준을 하나 잡을 건데요. 자, 선생님이 B라고 하는 문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연두색 괄호랑 분홍색 괄호에서 자, a 제곱이라는 항은 b라고 하는 문자가 선택이 하나도 안 됐죠. 자, 앞에 괄호랑 뒤에 괄호에 있는 b 두 개 중에 하나도 선택이 안 된 거니까 자, 이제 이거 필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1이라고 하는 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앞에 괄호의 b, 뒤에 괄호의 b 서로 다른 두 개 b 중에서 하나도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A만 2번 선택이 돼서 1이라는 개수가 생겼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자, 이제 A, B라고 하는 항의 개수는요. 자, 보세요. 자, A, B라고 하는 항은 자, 연두색 괄호에서 A, 분홍색 괄호에서 B가 선택이 되나? 연두색 괄호에서 B, 분홍색 괄호에서 A가 선택이 되나 두 가지 상황 모두 다 어떤 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A, B라고 하는 항을 만들어내죠. 자, 즉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서로 다른 B가 두 개가 있어요. 왜 서로 다르냐면 분명히 여기 연두색의 B와 분홍색의 B는 다르죠. 자, 서로 다른 B 두 개 중에서 몇 개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A, B라는 항을 만들려면 B를 한 개만 가져오면 되고요. 자, 이때 조합을 쓰는 이유는 순서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B를 가져오나 앞에 있는 B를 한번 가져오나 순서에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항은 A, B라는 항으로 동일하죠. 자, 그래서 EC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b제곱이라고 하는 항의 개수가 1인데 자, 이 원리는 자, b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앞에 괄호에서도 b가 뒤에 괄호에서도 b가 즉 둘 다 bb 선택이 돼야 b제곱이라고 하는 항이 만들어지죠. 자, 이거를 조합으로 쓰면은 서로 다른 두 개 b 중에서
두 개 다 가져온 거고, 자, 이때 뽑아내는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죠. 어떤 순서로 뽑던지 간에 b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뭘 한 거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혹시 너무 빠릅니까? 자, 어떤 상황이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전개식의 개수를 조합 기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a 더하기 b의 3승이라고 하는 전개식을 관찰하면, 자, 우리 1학기 때 곱셈 공식 배웠죠? 자, 불러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a 3승 플러스 3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플러스 3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마지막 플러스 b의 3승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3승을 전개해서 생기는 항은 a 3승, a 제곱 b, a b의 제곱, b의 3승이라고 하는 총 4개 항이 생기고요. 자,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관찰하면 1, 3, 3, 1 순으로 개수가 생기네요. 자,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a 더하기 b의 3승이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b라고 하는 다항식을 3번 곱하는 것과 같고요. 자, 여기서도 선생님이 누구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면은, 자, b라고 하는 문자 입장에서, 즉 얘 입장에서 기준을 잡아보면 a 3승이라고 하는 항은, 자, b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자, 이거 b1, b2, b3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b가 3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b가 하나도 안 뽑혀야 a 3승이 생기죠. 그러면 얘를 조합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지? 자, 서로 다른 3개에서 b가 하나도 안 뽑힙니다. 그래서 3c 0이라 쓸 수 있고요. 자, a 제곱 b라고 하는 항은, 자, a 제곱 b라고 하는 항은 보세요. 이것도 색깔을 좀 입히면 연두색, 분홍색, 자, 주황색 이렇게 봅시다. 자, 연두 색깔에서 자, b가 뽑히고, 분홍색에서 a, 주황색에서 a가 뽑혀도 a 제곱 b가 되고요. 연두색에서 a, 분홍색에서 b, 주황색에서 a가 뽑혀도 a 제곱 b라는 항이. 자, 마지막 연두색, 분홍색은 둘 다 a, 주황색에서 b가 뽑혀도 여전히 a 제곱 b라고 하는 동일한 항을 생성하죠. 자, 그 말은, 자, b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 3이라고 하는 개수는요, 자, b1, b2, b3라고 하는 서로 다른 b 중에서 몇 개만 뽑아내는 거야? 한 개만 뽑을 건데, 뽑아내는 순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뭐 서로 다른 3개에서 한 개만 딱 뽑아주면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계산하면은 3c1이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같은 원리로 얘들아, ab 제곱이라고 하는 항의 개수 3도 b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3개 중에 몇 개를 순서 상관없이 뽑아내면 돼요? 2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b2, b3 순으로 뽑나 b3, b2 순으로 뽑나, 이거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항은 뭘로 똑같아요? ab 제곱이라는 항이 생긴다는 거잖아. 그치? 자, 마지막으로 b3라고 하는 항은 b 입장에서는 3개를 모두 다 가지고 와야 b3라는 항이, b의 3승이라는 항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규칙을 발견한 보세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전개식의 개수는 EC0, EC1, EC2 이렇게 됐지. 자, 근데 a 더하기 b의 3승이라고 하는 전개식은 3c0, 3c1, 3c2, 3c3 이런 순으로 개수를 조합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되냐면, a 더하기 b의 3승까지는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의 20승을 전개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공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죠. 자,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왜?
자,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20승이 아니라 100승, 1000승도 얼마든지 전개할 수 있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항 정리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갑시다. 자, 괄호 2번. 자, 이항 정리. 자, 천천히 같이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n승의 전개식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자, 항상 이항 정리는요, 문자 중에서 자,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이 자, 먼저 자, 여러분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b라고 하는 문자를 기준으로 잡아 보세요. 자, a 더하기 b의 n승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자, b가 몇 개가 있다는 거지? 괄호로 따지면은 b가 n개가 있고, 자, 위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개수는 기준을 잡았을 때, 야, 이거는 b가 하나도 안 뽑히는 거, b가 한 번, b가 두 번 뽑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도대체 걔가 몇 번 뽑히느냐에 따라서 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만약에 n개 중에 자, b가 하나도 안 뽑혔어. 그러면 nc 제로가 되죠. 자, b가 하나도 안 뽑히면은 a 입장에서는 몇 번 뽑힌 거야? a가 n번 다 뽑힌 거고, 자, b가 한 번도 안 뽑혔으니까 b의 0승이 되겠죠. 자, 플러스. 자, 만약에 기준으로 잡은 b가 한 번이 뽑혔어요. nc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a는 전체 n개 중에서 b가 한 번이 뽑혔으니까 나머지 몇 번? n-1번이 뽑히고 b가 몇 번이 뽑힙니까? 한 번. 자, 플러스. 자, 만약에 n개 중에서 b가 두 번 뽑히면 a는 n-2번, b가 두 번, 이런 구조가 되고 땡땡땡. 자, 이제 중간으로 가서 만약에 n개 중에서 b가 r개가 뽑혔어. 그러면 ncr이 되죠? 자, 그러면 a의 n-r승, b가 몇 번 뽑혔습니까? r승. 그래서 b가 r승이 되죠. 자, 쭉 가서요. 자, 만약에 n개 중에서 b가 n-1번 뽑혔대요. 자, 그러면 a는 한 번만 뽑히는 거고 b가 n-1번 뽑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n개 중에서 b가 n개 다 뽑히면요, a는 하나도 안 뽑히니까 0승, 그리고 b는 몇 승? n승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죠.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럼 기준을 꼭 오른쪽에 있는 b로 잡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앞에 있는 a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 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a가 n번 뽑히고 b가 한 번도 안 뽑힌 항이라면 이번에는 개수를 뭐로 적어주면 될까요? 자, a가 기준이니까 a가 n번 뽑혔죠. 그러면 이때는 개수를 nc, n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a가 n-1번, b가 한 번 뽑힌 이런 항의 개수는, 자, 이제 a 입장에서 적어주면은 nc, n-1이라고 쓰시면 되고, 플러스 a가 n-2번, b가 두 번 뽑힌 항은, 자, 이번에는 a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nc, n-2라 써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땡땡땡. 자, 플러스 a의 n-r승, b의 r승이라는 항은, 자, 여러분 누가 기준이었죠? 지금 우리 a가 기준이지. 그러면 a가 뽑힌 횟수만큼 n개 중에 n-r번 뽑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똑같이 맞춰 쓰겠습니다. a가 한 번, b가 n-1번 뽑힌 항이라면 a 입장에서 쓰면 nc, a가 한 개니까 1 써주시면 되고, 자, a가 한 번도 안 뽑히고요, b가 n번 뽑힌 항을 a 입장에서 적어주시면 nc 제로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 너무 뭐가 복잡하고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정리할게요. 자, 이항 정리라는 건 우리가 항을 전개할 때 사실 뭘 결정해 주는 거냐면 결국에는 개수를 결정해 가면 되고, 자, 이거를 전개하는 방법은 꼭 누굴 설정을 해라?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기준을 설정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만약에 B를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면, 자, B의 입장에 맞춰서 개수를 씁니다. 그러면 B가 안 뽑혔다, 하나 뽑혔다, 두 개 뽑혔다, 알게 뽑혔다, 이런 식으로 B 입장에서 개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B가 아니라 A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이제는 A 입장에서 개수를 쓰면 A가 N번 뽑혔다, N-1번 뽑혔다, N-2번 뭐 이런 식으로 A 입장에 맞춰서 개수를 적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선생님 위에 적은 거랑 아래 적은 거랑 그럼 달라요? 라고 묻는다면 보세요, 여러분. A 더하기 B의 N승, A 더하기 B의 N승, 이거 모두 같은 거죠.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 전개한 식도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은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관찰하면 NC0랑 NCN이랑 같아요? 달라요? 자, 우리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저번에 조합을 배울 때 6C4랑 6C2랑 같았죠. 자, 그 이유는 오른쪽에 숫자를 더해서 왼쪽에 6을 만들 수 있으면 같았지. 자, 그러면 여기도 NC0랑 NCN이랑 오른쪽 숫자 더해서 N 만들어지니까 이거 두 개 같은 거 맞죠? 자, 이것도 어때요? NC1이랑 NCN-1도 두 개 같지. 자,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항의 형태도 모두 같죠? 자, 계속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적혀있는 개수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기준을 B로 잡나 A로 잡나 적혀있는 형태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조합의 성질에 의하면 위에 줄 아래 줄 서로 같다 다르다 완벽하게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개를 할 때 기준을 여러분 마음대로 설정을 하시고 그 기준에만 맞춰서 개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항 정리입니다. 자, 이어서 동그라미 2번부터 볼게요. A 더하기 B의 N승의 전개식에서 각 항의 개수, 자, 각 항의 개수, 뭐 NC0, NC1, NCN 이런 개수들을 그냥 뭐라고 하냐면, 자, 필기할까요? 이항 개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항 정리를 통해 전개한 식에서 생기는 개수, 이거를 이항 개수라고 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자, 지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자, A의 R승, B의 N-R승과 A의 N-R승, B의 R승의 개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얘네가 지금 서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 A의 지수랑 B의 지수, A의 지수, B의 지수가 지금 어때요? 서로 자리만 바뀌어 있는 관계죠, 지금. 왼쪽, 오른쪽을 보면. 자, 그럼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여러분. 기준을 하나 잡고요. 선생님이 기준을 B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A의 R승, B의 N-R승의 개수는, 자, B 입장에서 쓰면 어때요? B가 N개가 있는데 B가 N-R번 와야 되니까 개수는 NC N-R이 되죠. 자, 두 번째도, 자, B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B를. 그러면 개수는 N개 중에 B가 몇 번 와주는 거예요? R번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NCR이랑 NCN-R은 서로 같죠? 이게 조합의 성질 중요한 거였지. 자, 따라서 두 개수는 서로 같다, 다르다?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위에서 찾아보면요.
보세요. 선생님이 다른 색으로 어떤 색이 잘 보일까요? 안 썼던 색 뭐 보라색? 네, 보라색.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개수랑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개수는 자, 어때요? 서로 같아요? 달라요? 서로 같죠? NC0랑 NCN이 같죠? 자, 그런데 얘는 AN승 B의 0승의 개수고 자, 오른쪽은 A 0승 B의 N승의 개수지. 즉, 자, 보세요. 즉, 이 N과 0의 자리만 바뀐 개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거야. 같다. 자, 하나 더. NC1이랑 NCn-1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조합의 성질 쓰면. 자, 근데 이것도 개수가 누구의 개수냐면 A의 n-1승, B의 1승. A의 1승, B의 n-1승의 개수라는 거고 이것도 서로 같다. 자, 즉, 자 보세요. 이항 정리를 사용해서 전개를 했더니 개수가 양 끝 같고 그 다음 양쪽 같고 이런 식으로 뭐가 되냐면 자, 필기. 좌우 대칭을 이루는 상황입니다. 저 위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바로 이러한 조합의 성질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자, 그 아래 예를 한번 볼까요? A 더하기 B의 5승에서 자, 한번 선생님이 기준을 B로 잡아볼게요. A제곱 B의 3승의 개수는 자, B가 몇 개 있는 거지 여러분?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B가 몇 번 와줘야 됩니까? 3번 와줘야 하고요. A 3승 B의 제곱은 B 입장에서는 B 5개 중에 몇 개가 와줘야 해요? 2개가 와줘야 되죠. 자, 근데 이렇게 두 개의 개수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OC3과 OC2는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 A, B의 4승의 개수는 B 입장에서 OC4 A 4승 B의 개수는 OC1이죠. 자, 이것도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같다. 이런 관계를 가진다. 자,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자, 4번은 별표 해주세요. 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할 거냐면 자, 다시 위로 돌아와서요. 자,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잠깐 끊어갈게요. 네, 중간에 갑자기 방송이 나와서 자, 다시 갈게요. 자, 우리 아까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했던 것 중에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항을 뭐라고 하냐면요. 일반항이라고 해요. 자, 왜 일반항이라고 하냐면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NCR에 A의 n-R에 B의 R승이라고 하는 이 식에 자, 변하는 건 뭐지? 지금 변하는 건 N이 변합니까? R이 변합니까? 자, 지금 변하는 거는 R입니다. R. 그러니까 보세요. R에 0이 들어가면 NC0, A의 N승, B의 0승. R에 2가 들어가면 NC2에 A의 n-2에 B의 2승. 이런 식으로 R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어 줄 때마다 이항 정리에서 생기는 모든 항을 표현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런 꼴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전개식의 일반항이라 하고 자, 전개식의 각 항을 대표할 수 있는 항이다. 그러니까 R만 집어넣어주면 그때마다 모든 항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이다 라고 해서 자, 이거를 우리가 전개식의 일반항이라 하고요. 문제풀이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교과서 문제 풀어볼게요. A 더하기 B의 6승의 전개식에서 다음 항의 개수를 구하래. 자, 전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선생님이 b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자, a 더하기 b의 6승은 a 더하기 b를 6번 곱하는 거니까 b가 몇 개가 있다는 거죠? 6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제곱 b의 4승이라는 항은 6개의 b 중에서, 자, 개수를 쓰면 6개 중에서 b가 몇 번 와줘야 되죠? 4번만 와주면 자동으로 a는 2번, b가 4번이 되는 구조죠. 즉, 개수는 6C4가 됩니다. 그래서 답,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개수는 6C4고요. 자, 6C2랑 같고 계산하면 2분의 6 곱하기 5가 돼서 얼마다? 15가 답이 됩니다. 개수.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기준을 B가 아니라 A로 잡고 싶어요. 기준을. 자, A로 기준을 잡아버리면 A 입장에서 이 항을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6개 A 중에 A가 몇 번 와줘야 되지? 2번 와주고, 그럼 자동으로 B가 몇 번? 6번 중에 4번 오는 구조. 자, 그래서 이때 개수는 이 부분이 개수 아닙니까? 자, 따라서 개수를 구하면 6C2가 돼서 똑같이 답이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네요. 자, 그래서 항상 쌤이 강조하는 거, 기준은 여러분 마음대로 잡아도 항상 결과는 똑같이 나온답니다. 자, 괄호 2번에서는 누구의 개수를 구하라 했어요? A, B의 5승의 개수. 자, 선생님 그냥 B 기준으로 쓸게요. 왜냐하면 A를 잡아도 B를 잡아도 답이 같으니까 하나만 해봅시다. B를 기준으로 잡으면 B 6개 중에 B가 몇 번 와줘야 돼요? 5번. 그럼 자동으로 A 1번, B가 5번 오는 구조죠. 자, 따라서 그때 개수는 6C5가 되고요. 6C1과 같죠? 그래서 답이 얼마다? 6이 답이 된답니다. 자, 뒤로 넘겨주세요. 자, 2번. 이항 정리를 이용하여 이제 다음 식을 전개하라고 했어요. 자, 이제 전개를 할 건데, 자, 기준을 잡을 때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팁을 줄 수 있냐면, 최대한 기준은 복잡한 항을 기준으로 잡는 게 나중에 계산이 편합니다. 그러면 지금 x랑 2y 중에 굳이 복잡한 걸 잡자면 2y가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잡고요. 자,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x를 세모라고 생각하면 결국 세모 더하기 네모의 4승이죠. 자, 그러면 전개하면, 자, 동그라미 4개 중에 만약에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면 x 세모는 4번. 자,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2y가 통째로 몇 번이 오는 거지? 0번이 오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4개 중에 한 번이 온다는 거는 x 세모는 3번. 2y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라는 덩어리가 통째로 한 번이 오는 구조. 자, 이 구조 이해되십니까? 자, 플러스. 자, 동그라미 4개 중에 2번이 왔다는 건 x가 나머지 2번.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2y가 2번이 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중에 동그라미가 3번 와주면 x는 1번, 2y라고 하는 덩어리가 3번. 자, 마지막 4번 중에 동그라미가 4번 다 와주면요, x는 0번. 그리고 2y가 몇 번? 4번 다 와주는 구조죠. 자, 근데 이제 쌤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아직 지수법칙을 배우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값을 0승을 하면요, 얼마로 처리를 하시면 되냐면 1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쌤이 조금 이따 지수법칙 한번 정리해 드릴 테지만 우선 무언가의 0승은 1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 정리를 하면, 자, 이거 얼마입니까? 1. 자, 그리고 2y의 0승이 통째로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1. 자, 그래서 얘는 개수가 전체적으로 1이 되고 나머지 문자 써주시면 x 4제곱이 되네요.
자, 개수 계산합시다. 4랑 여기에서 2의 1승이 생기죠. 그러면 4, 2, 8이 생기고 나머지 문자 부분 적어주시면 x 3승 y의 1승. 자, 플러스. 자, 개수 4c2는 6이고요. 2의 제곱이니까 6, 4, 24가 생기고 문자 부분 써주면 x제곱 y제곱. 자, 플러스. 자, 4c3은 1, 4c3은 4, 그리고 2의 3승이니까 8, 4, 32가 생기고요. 문자 부분 x, y 3승. 자, 그리고 마지막 4c4는 1. 자, 그리고 여러분 x 0승이면 얼마야? x 0승은 1. 그리고 여기서 2의 4승이죠? 그러면 결국 16 생기고 x는 없고요. y의 4승만 나오는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뭘 해내신 거냐면은 우리가 a 더하기 b의 3승까지는 공식이 있었지만 a 더하기 b의 4승은 공식이 없었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이거를 전개를 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혹시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복습을 할 때 기준을 2y 말고 x로 잡아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괄호 2번 갈까요? 자, 1-x의 5승을 전개하라고 했어요. 자, 항상 기준은 복잡한 걸 잡습니다. 자, 마이너스 x라는 덩어리를 기준으로 잡아보죠. 자, 그러면 얘는 이런 구조입니다. 1하고 이 동그라미를 더해서 5승을 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전개하면 자, 5번 중에 기준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면 1이 5번, 마이너스 x라는 덩어리가 0번. 5번 중에 한 번이 왔어요. 그러면 1이 4번, 마이너스 x라는 덩어리가 1번. 5번 중에 마이너스 x가 2번, 기준이 2번 와주면 1이 3번, 기준이 2번. 자, 5번 중에 기준이 3번 와주면요, 1이 2번, 마이너스 x가 3번. 5번 중에 기준이 4번 와주면 1이 1번, 기준이 4번. 자, 마지막 5번 중에 기준이 5번 와주면 1이 1번도 안 오고요. 마이너스 x가 5번 와주는 구조죠. 자, 이것도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1하고 이거 얼마예요? 0승이니까 1. 다 1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1이라는 상수만 생기고, 자, 여기 5랑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1이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개수 계산하면 마이너스 5에다가 누가 생깁니까? 현재 x라는 문자 하나 있죠, 여기. 자, 이거도 계산하면은 5c2는 10,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결국 플러스 1이고요. 여기 1은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이죠. 그래서 얘는 10이라는 개수 생기고 x제곱이라는 문자 생기고요. 자, 똑같은 원리로 10에다가 1,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10, x 몇 번? 세제곱. 5에다가 1, 마이너스 1의 4승이죠. 그러면은 결국 플러스 5에다가 x 4제곱. 자, 마지막 1, 마이너스 1의 5승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1 생기고요. x 5승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전개를 하신 겁니다. 자, 3번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우리가 사실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을 보통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지수법칙이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3번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지수법칙을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포스트잇이 있다면 포스트잇을 좀 꺼내서 메모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수법칙.
자, 이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현재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맞춰서 쓰면요. 자, 첫 번째. 자, 만약에 A는 일단 0이어서는 안 되고요. 자, N이 양의 정수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 1번.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A를 0승하면은 항상 얼마다 결과가 1이라는 거 하나. 자, 두 번째. 자, 중요한데요. A의 마이너스 n승은 뭐와 같냐면 A분의 1의 n승과 같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위에 지수가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뭐가 바뀌었죠? 지수의 자꾸 자, 잠깐만 끊을게요.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2번 자, 별표하시고요. 자, 지금 이 공식을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여다보면 지수는 현재 뭐가 바뀌었죠?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밑이라고 하잖아요. 밑. 자, 밑은 어떤 관계가 되죠, 지금? 역수로 바뀌었죠. 자, 결론은 자, 지수의 부호를 바꿔주면 밑을 역수 처리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3의 마이너스 2승을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 3을 역수로 뒤집고 지수를 부호를 바꿔서 2로 바꾸면 9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 이걸 계산하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수로 뒤집고 지수의 부호를 바꿔주면 얼마다? 9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수법칙부터는 조건을 조금 추가를 할게요. 자, A도 0이 아니고 B도 일단 0이어서는 안 되고요. 자, M하고 N이 양의 정수가 아니라 그냥 정수일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우리 A의 M승하고 B의 N승을 자, 다시 가겠습니다. A의 M승하고 A의 N승을 곱했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밑이 똑같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는 어떻게 했더라? 지수끼리는 더할 수 있다. 자, 이런 성질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의 M승을 A의 N승으로 나눴어요. 자, 밑이 똑같은 나눗셈은 지수끼리 이제 뭐 한다? 뺀다 라는 거 있었고, 자, 세 번째로 A의 M승을 통째로 N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곱한다. 자, 마지막 A, B라고 하는 걸 곱해서 N승을 하나, 각각 N승을 해서 곱하나 결과가 같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적어준 이 6가지 지수 법칙을 꼭 숙지를 하시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전개식에서 x 7승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아까 선생님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 소개했던 거 기억나죠? 자, 일반항을 사용을 할 건데, 자, 항상 이것도 기준을 잡아야 되고, 기준은 복잡한 걸 잡으면 좋아. 선생님은 마이너스 x분의 2를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자, 그럼 일반항은 기준 5개 중에 R개를 뽑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x3승이라고 하는, 자, x3승이라고 하는 얘는 기준이 아니니까 전체 5번 중에 R 뺀 5-R번 뽑혔을 거고, 자, 기준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x분의 2는 몇 번 뽑힌 상황이에요? R번 뽑혔죠. 이게 일반항입니다. 자, 이제 일반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뭐가 사용이 되냐면 지수법칙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OCR에 자, 여러분, 자, 여기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지수 법칙을 써야 될까요? 자, 오른쪽에서 생각하면 이 3번 지수 법칙을 씁니다. 자, 다시 써보면은 x에 지수끼리 곱하면 3하고 5-r을 곱하는 거니까 15-3r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쓸 수 있어? -1의 r승. 그러니까 뭘 쓰는 거냐면 이 부분. 4번 지수 법칙을 씁니다. -1의 r승과 다 곱해져 있죠. 2의 r승 그리고 x분의 1의 r승 이렇게 전부 다 곱셈으로 쪼갤 수가 있죠. 자, 다시 적어보면 5cr에 x에 15-3r에 -1의 r승, 2의 r승인데 자, 여기에서 자, 아까 x분의 1의 r승 자, 오른쪽에 지수 법칙 2번 한번 볼까요? 자, 내가 x분의 1의 r승을 밑을 x분의 1이 아니라 x로 뒤집어서 역수 처리를 하면 지수는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뀌니까 -r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x의 -r승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 이거 좀 밀어 넣을게요. 자, 이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정리를 하면 자, 우선 OCR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1의 r승과 2의 r승의 곱이 와주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네모 표시한 걸 곱하면 자, 밑이 x로 똑같은 상태에서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x에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죠. 15-3r과 -r을 더하면 15-4r이 되네요. 자, 이렇게 일반항이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얘를 구별을 한번 해보면 앞에 있는 이쪽은 r이 들어가면 딱 숫자로 나오는 개수 부분이고요. 자, 이 뒤쪽이 x의 몇 승 꼴인 문자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x 7승의 개수지. 자, x 7승의 개수가 된다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15-4r이라고 하는 지수가 얼마가 돼줘야 되는 거야? 7이 돼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4r이 8이어야 하니까 r 얼마다? 2다. 자, 그러면 x 7승의 개수는요. 이 앞에 개수 자리에 r 자리에 얼마를 넣어주면 돼요? 2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OC2에 -1의 제곱, 2의 제곱이 바로 x 7승의 개수가 됩니다. 왜? 여기 r 자리 2를 대입을 하면 이게 x 7승이 되잖아요. 자, 그럼 계산하면 10 곱하기 1 곱하기 4니까 x 7승의 개수는 얼마다? 40이 됩니다. 자,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하나씩 해결을 할 수 있었죠. 수업 시작 2분전입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괄호 2번 3x-x분의 1의 6승의 전개식에서 x 4승분의 1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것도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거를 아까 기준으로 잡았었죠? 자, 앞에처럼 자,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1번 일반항을 쓰시면 자, 기준이 6개가 있죠. 6개 중에 기준이 r개가 왔대요. 그러면 기준이 아닌 3x라는 덩어리는 6-r번 오는 거고 기준에 해당하는 -x분의 1이 r번 오는 거죠. 자, 정리하면 6cr에 자, 이쪽 파트는 지수 법칙 하나씩 쪼개주면은 3의 6-r승 곱하기 x의 6-r승이 되고요. 자, 이쪽 파트는 우선 -1의 r승과 자, x분의 1의 r승인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x분의 1을 x로 바꿔주면 지수는 부호를 바꾼다. 기억나시죠? 자, 정리할게요. 6cr에 3의 6-r승과 숫자를 다 앞으로 가져옵니다. -1의 r승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자는 문자끼리 x의 6-r승과 x의 -r승 곱하면
자, 밑이 x로 똑같으니까 x를 쓰시고 지수끼리는 더했죠. 그러면 6-2r이 되죠. 이게 일반항이고, 자, 구별하면 이 앞에 부분은 r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면 숫자가 되는 개수 부분이고, 이 뒤에 부분이 x의 몇 승, 이런 식의 문자 부분이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x 4승분의 1의 개수인데요. x 4승분의 1은 x분의 1의 4승이고, 자, 지수 법칙을 쓰면 x분의 1을 x로 바꾸면 지수는 부호를 바꾼다. 이제 익숙하죠? 즉 나는 x의 마이너스 4승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x의 마이너스 4승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 지수 파트, 자, 지수 파트 6-2r이 몇 승이 돼줘야 돼요? 마이너스 4승이 돼줘야 하고, 따라서 2r이 10, r은 얼마입니까? 5가 되죠. 자, 그러면 개수는 이 앞에 개수 부분에 r 자리에 5만 대입하면 되니까 6c5, 3의 6-5승, 마이너스 1의 5승이 되고요. 6과 3과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자, 괄호 3번은요. 자, 똑같습니다. 똑같은 전개식에서 이번에는 상수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반항은 우리가 위에서 구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오면 6cr에 3의 6-r승 마이너스 1의 r승에 x의 6-2r이 일반항인데, 자, 여러분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입장에서는 x의 몇 승을 뜻하는 걸까요? 0승을 뜻해요. 그래야지만 이 값이 1로 사라지면서 숫자만 남겠죠. 자, 다시 말해서 상수항을 구한다는 거, 이 지수 파트가 0이 돼줘야 문자가 사라진다라는 거야. 자, 따라서 두 번째 6-2r이 얼마여야 한다? 3이어야 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6-2r이 0이어야 하니까 r이 얼마일 수밖에 없죠? 3일 수밖에 없죠. 자, 따라서 상수항을 구하면 r 자리에 3을 넣습니다. 6c3, 3의 6-3, 마이너스 1의 3승이 되고요. 자, 이거 계산하면은 20 나오고요. 이거는 얼마입니까? 3의 3승이니까 27. 그리고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계산하면 답은 마이너스 540이 상수항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중단원 마무리 5번. 자, 1 더하기 x의 n승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45일 때 자연수 n을 구하여라. 자, 어렵지 않죠? 자, 기준 x로 잡으면 x제곱이 되려면 n개라는 기준에서 몇 번 와줘야 돼? x가 2번 와줘야 되고, 그럼 자동으로 1은 n-2번, x가 2번 와주는 구조죠. 정리하면 nc2의 x제곱인데 이 x제곱의 개수에 해당하는 nc2가 45여야 한대요. 자, 따라서 nc2는 자, 2팩분의 n 곱하기 n-1이죠? 그게 45다. 따라서 n 곱하기 n-1은 90이어야 하고, 자, 연속하는 자연수를 곱해서 90이 되는 거 10 곱하기 9 있네요. 따라서 자연수 n은 얼마다? 10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오늘 배웠던 이항 정리, 자,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 부탁하고 싶은 거, 자, 이항 정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항을 생성하는지 원리를 파악하셔야 되고, 그 핵심은 뭐다? 바로 기준 설정이다. 기준은 여러분 마음대로 설정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복잡한 형태의 항을 기준으로 잡는 게 계산이 편해지고요. 자, 이항 정리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적어드렸던 이 지수 법칙도 꼭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